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고소를 하여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사망하여 성추행 고소 사건은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관을 나간 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공관을 나온 전날 시장의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박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로 박원순 변사 사건입니다. 박 시장의 사망 과정에 타살 혐의가 있는가에 대한 수사입니다.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였고 일단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타살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을 명백히 규명하여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타살이라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살해 혐의자를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살해 혐의자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살로 결론이 나더라도 자살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자살 교사나 자살 방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추행 피소 사건이 있습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원순 피소 정보 누설 의혹 사건입니다. 즉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즉 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7월 16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청장,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경찰청장,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7월 14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공소 제기할 경우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여 체포하거나 구속하여 신체를 보존하고 또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수사의 목적은 수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형사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 즉 공소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 제기할 경우 죄를 범한 자에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경찰관 중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수사의 임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만이 수사기관이 됩니다. 경무관으로부터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사법경찰관이 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좌합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각 전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각 전문 분야에 대한 범죄 수사권이 특별히 부여된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범죄 수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두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수사 종결권, 공소 제기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수사 종결권이며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공소 제기권으로 소추권이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57조 제1항에 공소 제기, 불기소, 보호사건 송치 등 9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즉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는 불기소 결정 주문의 종류로 기소유예, 혐의 없음, 제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모두 5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합니다. 즉 범죄가 증명되었더라도 검사가 여러 가지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불기소 결정이 기소유예입니다. 혐의 없음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여 결정하는데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이라는 결정을 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는 고소나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 법률상 고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 등이 직무상 고발을 하는 기관 고발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고발인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협회 등 이익단체가 고발하는 것은 무고 판단에서 제외되는 기관 고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행위 등 위법성이 없는 사유가 있거나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형사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가 안 됨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각하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한 사건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소장, 고발장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종결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남용되거나 남발됨으로써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정한 고소인, 고발인의 범죄 피해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권 없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필요적인 형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는 모두 12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서의 확정 판결은 실체적 확정력이 있는 판결, 즉 유죄, 무죄, 면소의 판결을 말하며 관할 의반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즉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등 범칙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통지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 등 범칙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사건과 범칙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또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공소를 취소하였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범죄 수사는 대상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대상은 사람과 법인격 있는 법인입니다. 하나의 사건 중에는 수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되지만, 생존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됩니다. 박 시장 성추행 피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대상자가 박 시장 한 명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대로 수사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방조에 대한 수사는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이고 박 시장을 수사 대상자로 하는 수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박 시장 사망과 관계없이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할 사건은 그 사유들이 모두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나 판결문, 공소장, 고소 또는 합의서 등 공소권 없는 사유를 증명할 서류 확인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